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셨어? 안 했어? 뭐, 안 했어? 적어도 되지. 어떤 게 잘하는데? 일단 그거 좀 해줄까? C? 이거 함수 C? 아, 쌤이야? 네. 아니 너가 원하면 해주고 안 원하면 안 하고 뭐 그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너가 원하는 대로. 그래, 셀 C를 그러면 그냥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원래 셀 C가 빨리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거든 원래. 네, 셀 C를 빠르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일단 뒤쪽으로는 너 공부할 시간을 뭐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못 쓰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건 알아서 하면서 그 뒤부터 이제 질문 위주로 받으면 되겠죠. 셀 577번 문제를 먼저 봐볼래? 577번. X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인 줄 알아? 2분의 8 곱하기 9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더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4, 9, 36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좀 돼 있냐면 치역의 개수는 7개다라고 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7개니까 지금 정역 x다라고 하는 걸 봐보면 이 x가 뭐가 돼? 1 땡땡땡땡 8 이렇게 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역이 지금 뭐가 됐냐면 8개인데 치역의 개수는 7개야. 그러면 당연히 저 밑에 문제를 봤더니 FA하고 FB가 서로 똑같은 그런 어떤 숫자를 뭐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냐면 n이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당연히 총 뭐를 F1에서부터 땡땡땡땡 어디까지 F8까지 우리가 다 더하면 42라고 하는데 F1 즉 1에 대응되는 값, 2에 대응되는 값, 땡땡땡땡 8에 대응되는 값을 우리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얼마 나오지? 하나는 대응이 안 돼. 무슨 말 이해됐지? 그치? 그런 숫자가 뭐가 있을 거야. 그 숫자를 m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대응되는 값이 n. 그러니까 A하고 B는 둘 다 n으로 대응이 된다는 소리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42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우리가 다 더하면 36이라니까 원래는. 근데 이 36에서 뭐와 36에서 그러니까 n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A, B라고 쳐. 그리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3에 대응된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이 42에는 당연히 뭐가 돼? 3을 2번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n을 한 번 더해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이 36에는 이미 n이 하나가 있는 거야. 내용 이해됐어? 거기에다 n을 한 번 더하고 그러면 뭘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대응되지 않는 1, 2, 3, 4, 5, 6, 7, 8에 대응되지 않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숫자를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런 소리겠지. 이해돼?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n-m은 계산해봐봐.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n, 예를 들어서 이 n의 값 자체가 우리 당연히 n부터 우리가 따져줘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 대응되지 않는 어떤 숫자가 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1이었다. 그러면 두 번 대응돼야 되는 숫자는 뭐가 되냐고? 당연히 7이 돼야 되지. 자, 다시 한번. 대응되지 않는 숫자가 2였다고 가정을 해봐봐. 그럼 두 번 대응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8이 돼야만 된다.
그 다음에 뭐 3이면 9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왜? 8까지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이거나 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어쩌면 m 빼기 뭐가 돼? m이 6이 되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는 값을 구하는 게 뭐지? 이것을 만족한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아, 좋은 말이 나와. 다라는 걸 봐봐봐. 다는 뭐라고 돼 있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뭐가 되더라고? 6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는 1이 대응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7은 2번 대응돼.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누구겠어? 8이겠지. 최소값은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8에서 2를 빼주면 얼마나 이 말이야? 6이 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한번 따져볼게. 대응되지 않는 숫자가 지금 쉽게 말하면 얘는 뭐가 되지? 2야, 2. 2는 대응되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지? 1. 최대값은 뭐가 되지? 8. 그렇지. 빼주면 얼마지? 7.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 최소의 차가 지금 6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조건을 만족한 건 바로 얘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면 되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어쩌면 이 말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C부분의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면 지금 이해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L로 해라, L로.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은 2가 되고 최대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문제 볼게요. 자, x다라고 하는 게 3, 4, 5, 6, 7, x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3,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 f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이 대응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n이다라고 하는 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fn 곱하기 fm 플러스 얼마? 2. 이 두 개의 곱이 이것이 뭐가 되라고? 짝수가 되라 이런 소리예요. 이랬을 때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문제 요점이에요. 자, 그럼 먼저 3을 대입 한번 해보십시오. 3 대입이면 뭐가 돼요? F3 곱하기 F5는 짝수가 되라 이런 소리. 짝수가 되라. 다시 한번. F 얼마가 돼? 4 곱하기 F 얼마? 6도 짝수가 되라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F5 곱하기 F 얼마? 7도 짝수가 되시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두 개의 곱이 짝수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둘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짝수가 되라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3, 4, 5, 6, 7에서 지금 짝수는 몇 개밖에 없어? 4. 하나.
4하고 6.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짝수다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3, 4, 5, 6, 7 중에서 짝수는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속해 있는 것은 바로 F5가 먼저 속해 있지. F5, F5. 그러니까 F5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만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 F5가 만약에 짝수가 안 돼버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것이 짝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반드시 얘가 X다라고 하는 게 3, 4, 5, 6, 7인데 이 X다라고 하는 게 3, 4, 5, 6, 7인데 이 5에 대응되는 값은 반드시 짝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5에 대응되는 게 4에 대응되든 6에 대응되든 개수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4를 붙이자. 그러면 F4 곱하기 F6도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4 또는 6이 반드시 짝수에 대응돼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물론 여기서 3하고 7은 다 이제 홀수에 대응돼도 괜찮아. 대응돼야만 돼, 사실은. 그러니까 4하고 6 둘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니? 6? 그러면 6은 반드시 6에 대응이 돼야 돼. 얘는 반드시 6에 대응이 돼야만 된다. 지금 개수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대응되면 되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F3하고 F7의 합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F3하고 F7은 어디에? 홀수 중에 제일 큰 거에 대응되면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3은 7에 대응되고 7은 5에 대응되고 이래 버리면 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바로 1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력이 빠르시군요. 다행입니다. 자, 다음 579번을 한번 가볼게요. 579번. 자, 실수 연체 집합에서 fx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fx는 두 개로 나오는데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더하기 6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더 커버리면 뭐가 되냐? 커버리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6ax 더하기 얼마? b가 된다. 그런데 이 fx가 뭐가 되래요? 1대1 대응이 된답니다. 자, 당연히 함수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단 a는 뭐가 되고 0이 아니고 b는 양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의 값은 일치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꼭. 그러면 경계가 누구냐? 바로 3이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3을 갖다 대입해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로 3이 될 것이고, x가 3보다 크면은 바로 밑에 거. 그러니까 3을 갖다 대입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a 더하기 63 18a 더하기 얼마? b. 자, 3 갖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나 지금 제대로 적은 거 맞아요? 3,6. 그렇죠. 이게 3을 갖다 대면 6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3,6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도 당연히 3을 갖다 대면 6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러면 3을 갖다 대면 뭐가 돼? 9a, 63, 18a 더하기 b. 여기까지 이상 없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9a 더하기 얼마? b. 이것이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b가 양수라고 했고,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돼? 6 빼기 9a는 뭐가 돼야 돼? 역시 양수가 돼야 돼. 자, 다시 한번.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6 빼기 9a. 그런데 b가 양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6 빼기 9a도 양수가 되라고. 그러니까 a는 어쩌든 간에
A는 작죠. 9분의 6보다 작아. 뭐 어쩌든 간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지금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두 개의 곱에 지금 무슨 값이? 대값. 최대값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B다라고 하는 게 양수인 것을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A가 음수가 돼버리면 A 곱하기 B는 당연히 무슨 수가 돼버리겠어? 음수, 되게 작은 값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B는 9분의 6보다 더 작은 어떤 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가 돼? 이 A도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지만 이 두 개의 곱은 양수로서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A도 B도 양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합이 이렇게 일정했을 때 이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수학에서 최대 최소 문제 푸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니? 2차식이면 뭐 해주면 되고 완전정치 형태로 고치면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럼 뭐 해주면 돼? 산술 갭평균 코시 슈왈츠 부등식 이런 거 사용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2루트 AB보다 큰 거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산술 갭평균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산술 갭평균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쩔 때 서로 역수 관계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지? 합이나 곱이 일정했을 때 우리가 최대 최소의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산술 갭평균을 써라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가 돼? 합이 일정하고 지금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산술 갭평균을 써야만 되겠지. 따라 9A 더하기 B는 뭐가 돼?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얼마가 돼? 9AB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이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 6이 되고 계산해 주니까 3이지? 이게 6이라며. 그러니까 6이고 3을 2로 나누니까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을 제곱을 해주면 뭐가 돼? 3, 3, 9 뭐가 돼? 9 AB.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바로 1이 되겠다. 됐어? 자, 다음에 580번으로 가봅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됐냐면은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두 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자, 이제 뭐 부분집합은 당연히 2의 4승계 16개가 나오겠지. 당연히 몇 개가 나와? 두 개의 부분집합, 당연히 A, B, 뭐 총 합해가지고 어쩌면 16개가 나오는데. 근데 그 9 AB 있잖아요. 왜 부등호가 바뀌어요? 자본호는 9분의 1 곱하니까 AB가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1이지. 9분의 1을 곱하면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항상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왼쪽에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네. 숫자는 항상 오른쪽, 미지수는 왼쪽. 이게 그렇게 써. 수학 근본적으로. 자, 어쩌면 이제 여기에서 A하고 B에 뭐한다? 두 개의 부분집합을 뭐 해봤더니 합집합을 구했더니 반드시 U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한다? N에 A 교집합 B,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공통인 원소는 공통적인 어떤 원소의 개수는 뭐한다? 한 개이다 이런 소리야. 교집합이 있으면 한 개이다.
그러면 F 뭐라고? A가 B로 이렇게 뭐한다? 간다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일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뭐한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다 어떠겠어? B라는 집합에 대 포함이 돼야 되지. 포함. 왜 그렇지? 1대1 함수. 그렇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1대1 뭐 1대1 함수라 1대1 함수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가 돼? 공역의 개수가 정역의 개수보다는 많아야 되겠지. 최소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포함이 돼야 되고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한 개밖에 없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NA가 개수가 이제 한 개짜리인 것이 있고 한 개짜리인 것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이 됐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돼? 1. 미쳐버리겠네. 1, 2, 3, 4가 돼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A 합집합 B는 U가 돼야 되기 때문인 거야. 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NA가 한 개이면 NB의 개수는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돼.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만약에 NA가 2개가 돼버리면 자 예를 들어 NA가 뭐 예를 들어서 NA가 자 뭐 이제 1, 2, 3, 4 정도 자 1, 2를 뽑았다고 치자 1, 2라고 하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지? 1, 3, 4, 2, 3, 4. 그렇지 1, 3, 4나 2, 3, 4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MB의 개수는 당연히 3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용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그러면 NA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중에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일단 4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NA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MB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MB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1, 2, 3, 4가 돼야 된다고. 자, 지금부터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한번 해봐봐. 몇 개? 네. 그렇지, 4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NA가 한 개인 것을 뽑으시는 경우도 4가지였고 1대1 대응을 구해보니까 그것도 4가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 한다? 바로 4, 4, 16이 되겠지. 이해됐어? 아니요. 여기서 앞에 있는 A는 뭐야? 2, 4는 뭐야? 1.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네.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대응되는 또 것을 따져봤더니 4개가 되더라. 그러니까 4 곱하기 4니까 16개가 되더라 이런 소리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NA가 2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2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4 컨비네이션 2지. 그렇지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아무나 2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컨비네이션 2다 이 말이 이제 이 4 컨비네이션 2가 뭔지는 이제 이해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4 컨비네이션 2가 4 컨비네이션 2를 해서 이 4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너 마음대로 선택을 했어. 자, 뭐 선택하고 싶은지 빨리 이야기해. 2, 4. 2, 4. 자, 그러면 내가 2, 4를 뭘로 이야기했냐면 A라고 했어. 내용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교집합은 또 뭘로 잡고 싶니? 2.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을 잡는 방법도 이제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자, 내가 2, 4가 되고 X가 되고 교집합을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이제 2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됐냐면 2, 뭐가 돼? 1, 2, 3이 될 수 있다고. 1, 2, 3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나는 교집합을 지금 이게 이제 B인데 2개의 교집합을 뭘로 지금 본 거냐면 교집합을 나는 뭐라고 봤다고? 2라고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돼.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컨비네이션 1. 아니죠.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1.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야지. 1대1 함수가 뭐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러면 2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미쳐버리겠네. 아니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1대1 3 컨비네이션 2. 무슨 3 컨비네이션 2야.
1대1 함수라고. 3 콤비네이션 2. 아니라고. 3 퍼뮤테이션 2가 돼야 되지 이놈아. 아니 2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 그래 3가지. 그럼 4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그래 이거지 뭐 그러니까 3 퍼뮤테이션 2가 돼야 되지 이놈아. 서로 다른 3개에서 내 마음대로 2개로 선택하면 그들끼리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돼? 2에 대응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4에 대응될 수 있는 건 그걸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연속해서 일어나야 사건이 완성된다. 고배 법칙. 그럼 딱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이게 뭐냐? 6. 6이 10인가? 12. 6. 6. 그래서 여기는 72. 답은 뭐가 돼? 86. 이렇게 되겠지. 다 됐어요? 네. 자, F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G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Y에서 Z로 대응되는 그러한 변환이더라.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G 서클 F 그러니까 F를 대응되고 그 다음에 G라는 대응되는 즉 X에서 뭐한다? Z로 대응되는 이것이 뭐가 되라고?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FG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 X야. 1, 2.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2, 3. X에서 Y로 된다는 건 F라는 변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0, 1이 되고 여기가 Z가 되고 이렇게 대응되는 것은 뭐라고 한다? G라는 어떤 변환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1, 2가 어쩌라는 소리니? 0에 대응되거나 여기 봐. 0에 대응되거나 아니면 1, 2가 최종적으로 어디? 1에 대응되면 중간에 어떤 관계를 거치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1, 2가 다 0에 대응되거나 1, 2가 다 어디에? 1에 대응되면 그게 우리 상수함수지. 그러냐면 결과가 상수함수가 되라 이 말의 뜻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1, 2가 Y로 대응될 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각자 하나씩 대응되는가 아니면 한쪽으로만 대응되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지. 자, 그럼 먼저 첫째 만나고 자, NY의 개수가 먼저 몇 개일 때? 2개일 때있다가 두 번째 뭐라고? NY의 개수가 몇 개? 1개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NY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Y가 2가 되는. 아니 이게 이렇게 대응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응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NY가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해. 그러면 2하고 3은 이제 어디로 무조건 가야 돼? 0이나 둘 다 0이나? 둘 다 1이나. 그렇지. 둘 다 1이거나.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둘 다 0으로 가거나 둘 다 1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자, 이제 ny가 1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ny가 1인 경우는 역시 몇 가지일까? 두 가지. 그렇지. 둘 다 2로 가거나 둘 다 3으로 가거나. 뭘 하고 싶니? 3? 3으로 둘 다 가는 것을 내가 했어. 둘 다 이렇게 3으로 가는 것을. 자, 일단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왔어. 자, 이제 이 3은 어떻게 될까? 0이나 1. 그렇지. 이렇게 됐겠지. 두 가지가. 자,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니? 1. 1? 자, 1로 갔어. 그럼 이 2다라고 하는 것도 대응이 돼야지만이 뭐가 돼?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야? 0. 아니, 무슨. 1. 무슨? 아니, 얘가 0으로 가든 얘가 1로 가든 뭔 상관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아니, 이놈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이미 다 1로 갔기 때문에 이 놈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어디로 가든 왜 내가 지금 얘를 지금 따져줘야 돼? 지가 지금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되거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당연히 이 2가 대응될 수 있는 건 0에 대응될 수 있거나 1에 대응될 수 있거나 뭐 두 가지가 있더라. 뭐 네 말대로 뭐 마음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몇 가지냐? 8가지에서 총 12가지가 되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줬는데 이 문제 딴 거 하는데 틀려가지고 오면 나 돌아버리지. 그러면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윤석열보다 더 멍청한 새끼 아니야? 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놈. 아유. 걔는 옹한 놈들도 다 미친놈들이지. 저 사한쌤한테 연락하는. 지금 생명교 유튜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생명교도 유튜브 찍고 있었어요. 몇 시에 들어갈까요? 오늘요? 아니 너가 원하는 시간만큼 나는 있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선생님 생각은 이거 한 풀이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고 그러면 3시 반 정도 3시 반 한 4시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밥 처먹고 와가지고 한 5시부터 또 질문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하고 가면 되지. 그러고 와서 이제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6시 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7시까지 들어가. 예, 그렇죠. 아니 그거 뭐 7시 안에 들어가겠어. 빨리빨리 하면 되지. 그거는 못해. 자, 이거 봐보세요. 이제 582번 문제입니다. 자, 실수는 채집판에서 정의된 두 개 함수 f, g, x가 있습니다. fx, gx가 있는데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fx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잘 이해를 못할까 봐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x축, y축. 뭐한다? x가 2보다 더 뭐였을 때는? 컸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더 뭐였을 때는? 더 작았을 때는.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방식이 있겠죠.
자, 먼저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았을 때는 2다라는 값이 된대요. 2. 이게 이제 2라고 칩시다. 2. 2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2보다 뭐였을 때는 크거나 같았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랍니다. 마이너스 2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라는 그림을 그리라 그랬으니까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이 그림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기함수의 그림이에요. 자,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기함수라고. 기함수다라는 말은 x를 대입할 때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할 때까지 정반대가 나온 상태를 말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이 기함수다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다 이런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fx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f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함수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자만히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는 루트 2가 되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자, 이런 어떤 이 그림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림 자체가 바로 y축 대칭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한다? 우함수라고 한다. 뭐 한다고? gx는 뭐라고 한다고? 우함수라고 한다고. 왜 그렇지? x를 대입할 때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할 때하고 y의 값이 똑같다. 똑같다. 이런 것은 우함수. 옛날에 선생님 하도 이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옛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게 내란 수개를 지금은 우두머리라 그래. 그 우가 소자예요. 소대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원래 내란 반할제 우두머리가 있어. 윤석열이죠. 근데 어쩌나 이 우함수를 서가 보를 소한테 들어갔더니 뭐 하더라? 씹어서 소화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보가 그냥 섞여져 버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그냥 x가 되더라. 난 그렇게 기억을 했거든. 그러니까 기억이 되더라고 그냥. 그래서 어쩌든 간에 이 우함수라고 하고 우함수는 뭐라고? y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선생님이 자, 니은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니은번. 니은을 봤더니 뭐가 지금 되어 있냐면 자, 어떤 마이너스 x가 f라는 것에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우함수라니까? 마이너스 fx. 우함수라니까 f f 그 기함수니? 미안. f는 지금 기함수 지금 g가 우함수였네. 그러니까 f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fx가 됐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g라는 변화를 빵창 넣지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지? gx. 그렇지. g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fx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마이너스 fx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g라는 놈은 바로 무슨 우함수니까 뭐가 돼? 보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gfx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걸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내용 이해됐어? 그러니까 니은번은 참이 된다 이런 소리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억이다라고 하는 걸 봐보세요. 기억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기억은 뭐가 돼? G2. 자, G2 대입하면 얼마지? g 마이너스. 그러면 2가 되지. G2는. G2는 2가 된다고. 그러다 2에다가 F라는 변환치. 뭐가 되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기억도 그래서 참이 되겠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귿이 조금 너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디귿이 뭐 이것과 이것은 똑같은 것인가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러니까 기억을 잘 봐보면 2가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봐보세요. 원래 gfx는 gfx는 무슨 함수라고? 마이너스 X. gfx는 뭐가 된다고? gf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뭐가 나온다고? 그대로 g 이게 그러니까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뭐가 그대로 나온다고? gfx가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왼쪽은 기억을 보건데 정반대가 나오고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래 보가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버려? 보가 삼켜져 버리는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체가 마이너스를 취해야지만이 뭐가 되겠어? 자동급은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참된다 이런 소리지. 말을 잘 기억하고 니은을 잘 이렇게 섞어서 봐보면 그러니까 뒤에 풀이 과정은 되게 복잡해. 근데 지금 내가 나한테 우함수, 개함수를 너가 좀 이해를 하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잘 섞어보면 이것도 어쩐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무함수, 개함수가 원래 옛날에 되게 그러니까 미분 접근할 때 되게 어렵게 배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조금씩 해놓잖아요. 그럼 미적분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gf 마이너스 x는 g 마이너스 fx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기 gf 마이너스 x는 g G 마이너스 fx. GFX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잖아.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가 왔어? G라는 놈이 우함수라니까 우함수. 그러니까 이 fx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fx가 들어가든 결과는 gfx가 된다. 우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아니라 fx 대신에 마이너스 fx가 들어간 거야. 그래도 거기다 g라는 변화를 빵 채워버리면 gfx가 되버리잖아. 왜? gx가 바로 무슨 함수?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됐어?
그냥 이거 진작에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게 진작에 다 해줬을 거 아니야. 에휴, 속 터져. 이번 시험은 어떻게 하든 잘 봐야 됩니다. 예, 90점 정도 맞아야 됩니다. 9점 정도 못 맞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막 어떤 문제를 막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쉽게 푸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나는 솔직히 다 가르쳐줘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학을 못하면 바보입니다. 자, 58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4번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경면도으로 연달아 풀면 휴지는 큽니다. 그래서 584번 먼저 해볼게요. 자, fx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 플러스 a가 돼요. gx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냐면 바로 2x 빼기 6이 되고 x가 a보다 작았을 때는 위에 걸로 가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밑에 거는 문제를 푸는데 x의 제곱으로 문제를 풀답니다. 이랬을 때 바로 g 뭐가 돼? f1의 값과 바로 fg4의 값에 합은 57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바로 10s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f1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1? 1은 어디에다가? 위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뭐가 되지? A 플러스 1. 그렇지. 1 플러스 a. 1 플러스 a는 뭐가 돼? a보다 큰 값이지. 그러니까 밑에다 대입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1 플러스 a의 제곱 되겠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G4는, 그러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네. G4는 위에 게 될 수도 있고 밑에 게 될 수도 있어. 자, 위에 게 된다고 가정해봐보자. 위에 게 되면 뭐가 되지? G4는 뭐가 돼? 2. 네, 2.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a는 57 이렇게 되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얼마 돼? 2에다 a다 하니까 얼마? 3a.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54가 되는가? 54가 되는가? 얘는 뭐가 되니? 6, 9, 14 어디? 여기 마이너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의 값은 6이 되거나 a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내가 G4라고 했으니까 G4를 지금 어디에다 대입한 거야? 위에다 대입했는데 a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4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6이 되겠지.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4보다 커야 되므로 이유가 그렇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G4를 나 밑에다 우리 대입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G4는 밑에다 대입하면 16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6 플러스 a 이게 바로 57이 될 수 있겠지. 따라 당연히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 다음에 이게 17이야. 이쪽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돼? 40은 0. 뭐가 돼? 8, 5, 40, 8, 5, 40.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채우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5가 되거나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밑에 대입했다는 말은 바로 뭐가? 이 4가 a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미쳐버리겠네. 아니 G4를 구했는데 밑에다 대입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a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a가 5가 되면 되겠냐고. 4가 5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돼야지 답이. x가 a보다 커야 밑에다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a의 값이 4보다 큰 값이 되면 안 되잖아. 아, 왜 그래 갑자기 멍청해진 거야?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바로 a의 값은 뭐보다 4보다 더 a의 값은 4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지. 작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두 개를 더하게 해보자고. 두 개 더하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으로 주면 4가 되겠지. 정답은 뭐가 돼? 42가 되겠지. 뭐 갑자기 더워져서 그러는 건데 이거 좀 줄여보자. 아이고. 사람이 약간 좀 더워지면 멍청해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열대지방 놈들이 그래서 멍청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저거 물 마시고 온 거예요? 예, 마시고 와도 괜찮습니다. 저기 떡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있어요. 네, 떡 이렇게. 내가 여기 덕이 있나 없나 확인했어. 먼저 내가 확인했어. 깜짝 놀랐어. 뭐 물도 좀 떠달래. 다시는 사세요. 자, 다음에 58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대응연결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x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은 1, 2, 3이에요. 근데 f다라고 하는 게 x에서 x로 가는 것이고 역시 g다라고 하는 것 또한 x에서 x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x 1, 2, 3 1, 2, 3 그 다음에 뭐 x에서 또 x로 가 1, 2 뭐가 돼? 3 뭐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돼? f라는 변환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게 g라는 변환이라고 칩시다. 먼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라고 하면 자기 자신한테 가라는 소리야. 그러면 자, 뭐 한다? g, fx도 항등함수가 되는가? 이런 소리야. 그럴 수밖에 없지. x에다 f라는 변환치하고 자기 자신한테 갔어. 그러니까 거기다 또 g라는 변환치인데 g도 항등함수야.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뭐한다? G 서클 F 이 결과가 항등함수이면 fx는 1대1 함수인가 물어봤어요. 자, 이거 사실은 좀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을 해보냐면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가 뭐지? 1대1 함수가 아니면 이것도 뭐한다? 항등함수가 아닌가?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면 자 봐봐. 이게 1대1 함수가 아니야. f가.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1대1 함수 아니야?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f가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됐고 이 g는 무슨 함수야? g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 저 위에 보니까 항등함수가 아니라 g는도 어떻게 되는 함수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뭐인가? G, 서클, F가 뭐한다? 항등 함수가 안 되는가 되는가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봐보자. 다시 한번 대우가 뭐라고? 항등함수가 아닐 때 함수인가? 아, 대우가 뭐냐고. 1대1 함수가 아니면 뭐한다? G 서클 fx가 항등 함수가 아니다 이다. 당연히 이게 뭐가 돼?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자, 이 결과도 뭐 어떻게 함수가 되려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됐다고 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 이 결과는 무슨 함수가 돼? 지금 상수함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겠어? f가 1대1 함수가 뭐라고 했더니 아니. 아니라고 했더니 뭐 한다고? G 서클 fx가 항등 함수가 아니다 이다. 항등 함수가 아니죠. 뭐지? 기억은 확실한데 니은이 갑자기 왜 그러냐면 이게 오지선다형인데 지금 니은이 맞으면 기억니은이 답이고 디귿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인데 디귿 한번 해볼까요? 디귿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우 한번 써볼까요? F 그리고 G 모두 다 항등 함수이면 이런 소리죠. 대우를 쓰면 F 그리고 G 모두 다가 뭐이면 항등 함수가 모두 다가 항등 함수가 아니면 둘 다 항등 함수가 아니면 바로 G 서클 fx도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모두 다 항등 함수가 아니면 이게 모두 다가 항등 함수가 아니면 뭐한다? 둘 다 항등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G 서클 fx도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다 라는 것이 되냐? 나 미치겠네. 이건 조금 이따 한번 해봅시다. 니은 디귿은. 자, 585번 문제는 이건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네. 이건 뭐지? 합성함수. 합성함수 몇 번 해보면 규칙이 나온다는 소리. 규칙이 나온다. 한번 해보세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법인데요. 자, 이제 하는 동안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예, 나는, 내 생각이 맞았다, 이제 답을 확인해 볼 것 같은데요. 자, 미음번을 봐보세요. 미음번의 대우가 뭐라고요? F는 1대 함수가 아닌 아니면, GFX는 한대 함수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1대1, 자, 이게 F야. 1대1 함수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F라는 변화치하고 G라는 변화는 취한 이 결과는 항등 함수가 아닌가인가 지금 이거 물어봤어. 근데 어때? 항등 함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연달아 뭐 하면 어려우면 막 바로 이렇게 하면 했다고 치자. 어떻게 대응이 된다고 이제 막 마음대로 대응을 한번 시켜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응됐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X에다 F라는 변환체도 2이고 거기다 G라는 변환체 하면 3이야. 무슨 말 이해돼? 다시 한번. 2에다 F라는 변환체 하니까 얼마야? 1이야. 또 1에다 G라는 변환체 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등함수 안 되잖아. 항등함수란 말은 결과가 1이 결과가 1로 가야 되고 2가 이런 결과를 취해서 2로 가야지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F가 1대1 함수가 아닌 것을 내가 해봤더니 아니면 뭐한다? X에다 F라는 변환체하고 G라는 변환체에도 항등함수가 안 되는가 물어봤어. 실제로 그렇더라고.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원명제를 내가 잘 몰라서 결국은 바로 증명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결과가 이랬을 때 가정이 이거 맞는가 뭐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로 내가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대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대우를 봤더니 이 대우가 뭐가 되냐? 참이더라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원명제도 뭐다? 참이더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답은 대응미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디귿을 한번 해보세요. 디귿은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발레를 들면 뭘 발레를 드는 게 좋겠어? 항등함수 아니면서 1대1 함수가 되는 것을 발레를 들어버리면 되지. 항등함수가 아닌 1대1 함수를 발레를 들어보면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발레를 들어버리면 되지. 뭐 발레라고 하는 게 1대1 제곱 변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항등함수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G도 또 항등함수 아닌 이런 것을 또 봐보란 말이죠. 뭐 1은 2로 가고 뭐 2는 1로 가고 3은 3으로 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쳤다고 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뭐한다? F라는 변환치하고 G라는 변환치에도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86번으로 가볼게요. 586번은 합성함수, 그렇죠. 합성함수 문제인데, 이 합성함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오늘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도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586번, x다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이 fx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3이고 1일 때 여기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뭐 어쩌나 여기는 뭐 1이 된다고 칩시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거냐? y는 fx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fx의 이 그림과 뭐라고? kx 플러스
자, 기울기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과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를 살펴봐주면 되는데 당연히 0,2를 지나는 바로 이 점을 지나더라 이런 소리지.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이런 직선과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그림이 몇 개의 점? 4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기 위한 뭐한다? 기울기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는 말의 뜻이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이해를 해야 돼? fx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겠지. 그래서 fx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의 그림을 다 보세요. 원래의 그림을 다 봐보면 어디하고 어디일 때가 문제냐면은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고 1보다 작거나 이건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뭐한다? 1보다 크거나고 3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그림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의 그림은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x. 자, 이럴 때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라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부터 3까지 이 fx는 기울기가 2가 되니까 당연히 x 빼기 1이라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럴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자, 어쩌든 간에 나는 이 놈이 쉽게 말하면 지금 머릿속에는 이제 정의역인 거야. 그 놈이 너일 때와 1일 때와 3일 때 1인 것의 기준적으로 좌우가 바뀌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바로 1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 값이 얼마인가? 이런 소리야.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 다음 여기는 3분의 2. 왜 그런지 알겠지? 2대 1이기 때문에.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대 3분의 1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뻔한 번자 당연히 2라는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네 가지를 나눌 때 뭘로 나누는데? 0에서부터 3분의 2, 3분의 2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 2에서부터 3.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일 때마다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에 fx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당연히 1에서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 fx의 결과가 0에서부터 3분의 2까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3. 이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이 이 그림을 보란 말이야. 그림을 0에서부터 3분의 2까지 이 놈의 값이 어떻게 나오냐고. 1에서부터 3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에서부터 3까지 나오니까 얘한테 대입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3분의 2에서부터 1까지는 당연히 이 놈을 처음에 우리 해줬어.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0에서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이 새끼한테 또 대입해야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어쩐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는, 자, 1에서부터 2까지는 이걸로 먼저 구해야 돼. 그럼 1에서부터 2까지 이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가 0에서부터 1까지야. 네. 그러니까 이 놈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 2에서부터 3까지는 당연히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1에서부터 그렇지. 또 다시 또 다시 얘한테 대입을 해야지. 그럼 네 가지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쭉 이해해주면 바로 그림이 나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구한 다음에 이제 0,2라고 쫙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해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뭐만 이해돼? 그래서 결과가 아마 내가 이거 한번 구해봤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0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2분의 1일 거야. 한번 답 확인 한번 해봐. 네. 나는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 2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계속 뭐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합성함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밑줄을 치라고. 밑줄. 잘 모르겠으면 밑줄을 먼저 쳐놓고 생각하고.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손고시험에 나왔는데 얘가 못 풀어왔습니다. 내가 차라리 가르쳐주지 말고 그냥 틀렸으면 내가 더 억울하지.
아니 다 가르쳐줬는데 틀려왔어. 그럼 내가 뭐 했지? 차라리 안 가르쳐줄 걸. 안 가르쳐주면 걔가 고민도 안 하고 틀렸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거 고민 안 하고 다른 문제 못 풀면은 그건 내가 역적이지. 그래서 윤석열이가 역적이라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지. fx가 범위가 그러면 0부터 3분의 2고 3분의 2부터 1까지. 아니지. x의 범위가 아, 네. 처음에 0에서부터 3분의 2까지 한 다음에 f라는 변화를 취했더니 결과가 1에서부터 3까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0에서부터 3분의 2까지는 결과가 바로 1에서부터 3까지 나오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또 f라는 변화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1에서부터 3분의 2까지. 3분의 2에서부터 1까지는 뭐하다 그 결과가 0에서부터 1까지 나오잖아. 처음에 당연히 위에 걸로 하는 건데 그 결과도 뭐가 돼? 0에서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또 해야 돼? 또 위에 걸로 해야 된다. 아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놈아 0에서부터 1까지는 한 번 하고 나서 0에서부터 1까지를 보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 결과가 0에서부터 1까지 들어가냐? 그 결과가 1에서부터 3까지 들어가냐?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좀 처음에 했더니 그 결과가 1에서부터 3까지였냐?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대입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결과가 1에서부터 정력이 1에서부터 3까지는 내로 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한 번 시행한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나오냐, 1에서부터 3까지 나오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라고. 한 번 시행한 결과가 0에서부터 1까지냐, 1에서부터 3까지냐 이걸 보라고. 처음에 결과를 가져다가 여기다 펼치라고. 너 머릿속에 여기다 이렇게 펼치라고. 그래서 어디 들어가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건데 당연히 이 새끼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입해야지. 아니 물론 어려워.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왜 어렵냐면 이게 수능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시험에 나온 애들이 다 틀렸어. 그래서 싹 틀렸습니다. 싹. 그래서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예, 그런 소리예요. 그냥 잘 틀리셨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한 번의 결과가 여기 들어가니 여기 들어가는 뜻이야. 한 번의 결과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된다. 한번 이걸 꼭 하나만 해봅시다. 혹시 물론 안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나와가지고 틀려버리면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아니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예 가슴만 아픈 거죠. 뭐지? 예, 그러면서 또 나를 탓하죠. 에휴, 차라리 가르쳐주지는 말거니. 내가 가르쳐주면 인해서 제가 더 머리가 혼란이 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는 거라도 풀게 그냥 내버려 둘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587번으로 갑니다. 587번. 뭐 C라는 부분이 쉬울 것 같으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다 100점 맞지. 그러니까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어렵다는 말은 설명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알아들어서 자기 걸 만드냐 못 만드냐, 뭐 그거 어쩔 수 뭐. 정 안 되면 내가 유튜브 그대로 올려놓잖아요. 좀 보세요. 가서 봐. 뭔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587번은 자, 라지 x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뭐 양수. 뭐 가운데만 x가 이런 거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라지 y다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역시 y도 양수. 자, x도 양수, y도 양수랍니다. 그러니까 일사분면에서 뭔가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뭐한다? 가를 봤더니 이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뭐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 1대1 대응. 그래,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더 다른 그래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걸 조금 쉽게 풀이하면 뭘까? 증가 연속 그러니까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증가를 하면 계속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수학에서는 모노톤 인크리징 그러니까 단조 그러니까 단수 계속 같은 방에 단조 증가냐 단조 감소냐 이런 말을 써요. 인크리징 디크리징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제 뭐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함수겠구나. 이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 뭐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어쩐지. 그런데 뭐라고 좀 돼 있냐면 나를 봤더니 x1이 x2보다 더 뭐하면 더 작으면 x2가 x1보다 더 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한다고? x1에 대응되는 이 값이 x2에 대응되는 값보다 더 어쩌래요? 더 크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무슨 함수겠어? 계속 감소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말로 이야기가 바로 뭐한다? 단조 감소 함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내용을 문제를 다 푼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다 풀어져요. 자, 먼저 뭐라고 했냐면 A가 양수 0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단 이런 말이 좀 나와 있어 교재.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림 자체가 이렇게 x축, y축. 이게 뭐 y는 x라고 칩시다. 그럼 뭐 그림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그림. 뭐 아무튼 뭐 이런 그림이었다고 칩시다. 제일 단조감수 쉬운 게 바로 이런 직선이 제일 쉬우니까 직선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첫 번째 뭐라냐? A가 B보다 더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 A.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뭐 B, 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A에다 F란 변환치 했어. A에다 F란 변환치 하면 그 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B가 될 수 있다는 소리지. 한 번 결과가 아니 A에다가 이 F란 변환해서 이 결과가 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X의 값이 한 번 취하면 이걸 또 X로 대응돼서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B가 된다 이런 소리. 쉽게 말하면. 그럼 B에다 F란 변환 취한 놈 이야 결과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B에다 F란 변환 취했어. 굉장히 값이 작지? 거기다 또 그 작은 놈에다 F란 변환 취했어. 그 값은 어때? 굉장히 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아니 뭐 어려울 거 생각도 없는데. 뭐 이게 서로 똑같다라고 뭐 y 마이너스 x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으면 다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역함수. 뭐 사실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해도 y는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인 거 쓰면 이렇다라고 치면 더 재밌는 것은 역함수는 그래봤자 또 이런 형태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야. 역함수는. 내용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의 결과도 이놈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 기억은 틀렸지만 디귿은 어때? 참이다 이런 소리지. 지금 이해돼? 다시 한번. 아니 디귿은 파란 거라니까? 네. 1번은 까만 거고. 네. 그런데 이 결과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1번은 여기 봐봐. 1번은 이렇게 돼야 된다. 결과가. 네. 그러면 파란 것도 이 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란 거 디귿이잖아. 디귿.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 된다는 소리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저기 이제 니은번 봐. 니은번 파란 거야. 파란 거.
자, A에 해당되는 값이 크니 B에 해당되는 값이 크니. A.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미분반 참이지. 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참 어렵다. 문제 다 풀고 나서 저같이 어렵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진작에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복수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쳐버립니다. 이제 늦게 해주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내일 가가지고 막 정신이 붓기가 돼가지고 헷갈려버리는 거 아니야? 윤석열처럼 술 처먹고 정신이 붓기가 돼가지고 똥인지 돼지인지 모르고 사는 거 아니야? 궁금해 죽겠습니다. 걔는 술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요. 내가 봤을 때 정신이 미친놈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괜찮아? 그냥 제 걱정이긴 한데 40점 받던 애가 갑자기 90점 받을 수가 있어.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100점을 맞아야지 무슨 90점 맞으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능해요. 충분해요. 내가 선생님이 서울이든 어디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C 정도만 충분히 수학하잖아요. 그럼 1등급 나옵니다. 그건 확실해요. 서울에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시골은 더 그렇지 당연히. 이제 C 이 부분을 너가 지금 이해를 하는지 어쩐지를 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해한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 정확하게 C 부분까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면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100%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서술형 진짜 못 쓰는데. 아니 그 서술형은 필요 없고 무조건 그냥 써 내려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부분 점수도 주고 뭣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술형이 훨씬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단 쓰시라고. 뭐 개소리도 쓰세요. 뭐 이상한 선생님 점수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수학을 그냥 써 내려가시면 돼요. 틀리면 부분 점수라도 맞습니다. 너가 이번에 점수가 저기 9점만 넘으면 제 플래카드 갈아버립니다. 저기 우리 부산대학교 하는 애하고 너하고 딱 둘이 딱 가릅니다. 전문기 다니다가 우리 학원 1년 6개월 와서 부산대학교에 있으면 신화입니다. 신화. 내가 봤을 때. 다 됐으면 588로 갈 거예요. 네, 가도 되겠죠? 자, 588번 문제도 한번 봐볼까? 588번. 자, x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1,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이 fx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x가 2라고 2일 때는 뭘로? fx는 x의 제곱으로 값을 구하고 이 x다라고 하는 것이 3하고 4가 됐을 때는 바로 x 플러스 a가 되더라. 그런데 함수 이 f가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값을 g라고 하자라고 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g12는 gnx는 gn 플러스 1x는 결국 뭐라고? 합성함수다 이런 말의 뜻이야. 이 말의 뜻이 어떤 소리라고? g의 n 플러스 1x가 미쳐버리겠네. 참나 미쳐버리겠네. 정광훈이가 왜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난리야. 미쳐버리겠네.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어. gnx를 g라는 변화를 한 번 넣지 하면
gn 플러스 1x라는 말의 뜻은 계속해서 뭐한다? 합성함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작이 뭐냐? g1x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나와요. g1x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지금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fx를 우리가 구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또 우리가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므로 1대1 대응함수 꼴이 분명히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게 x, 이게 x 1, 2, 3, 4이고 여기도 1, 2, 3, 4야. 여기도 1, 2, 3, 4가 있고 여기도 1, 2, 3, 4가 있어요. 그럼 내 말을 들어볼게요. 자, F란 변화를 먼저 한번 해볼게. 자, 2라고 2 그럼 제곱을 할 거야. 그러니까 1은 1이 돼야 되고 2는 4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3하고 4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로 대응이 돼야 돼. x 더하기 a로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뭐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3은 2로 얼마? 4는 3으로 대응되겠지. 그래서 a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해를 했다 이 말이지. 3번이요. 답을 확인해봐. 답을 확인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러면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9번은 건인이 한번 풀어보시라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저 밖에서 하도 연비를 하니까. 딴 데 가서 하면 안 될까? 이게 사람도 우리 학교 가서 난리를 치니까 미쳐버리겠네 아주. 아니 윤석열을 포방하는 거 아니라 노마크를 포방하는 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좀 딴 데 가서 하면 안 되냐? 미쳐버리겠네 아주. 신호라도 빨리 바뀌길 바란다.
야 이놈아 뭐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x절편은 y절편을 곱하기 구한 다음에 왜냐면 x축 y축과 만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직각삼각형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구한 다음에 2분의 1 그러면 이게 답인데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려? gx를 구하는 여기 봐보세요.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봐 볼게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x는 뭐가 돼? 2y 더하기 얼마? 4. 그렇지?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x 빼기 얼마? 4를 2로 나누시오. 이게 바로 g f 인버스 x가 된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f 인버스 x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g 뭐가 되는 4x 더하기 얼마? 3이 뭐가 되더라? 2분의 x 빼기 4 이렇단 말이야. 그럼 내용물이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야, 치환. 내용물이 복잡했던 치환하면 수도 없이 그냥 이걸 t라고 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4x는 t 빼기 얼마? 3이 되고 x의 값은 뭐가 되겠니? 4분의 얼마가 돼? t 빼기 3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gt는 나중에 t를 x로 고쳐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gt는 t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2분의 이 x 값 때문에 여기다 아까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겠어? 4분의 t 빼기 얼마?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라고. 뭐가 어렵지? 이걸 t라고 놨다니까? 그럼 결과가 t로 나와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이 g의 4x 더하기 3이 이 내용물이 복잡하니까 이 식을 t라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 결과도 t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x하고 t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x는 이렇게 t하고 이런 연관이 있더라 이 말이지. 왜? 4x 더하기 3을 내가 t라고 놨기 때문에 x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4x 더하기 3을 t라고 놨다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면 t 빼기 3이 되고 4x가 되고 x의 값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입했다고. 왜 그렇지? gt니까 인풋이 t이기 때문에 아웃풋도 t의 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인풋이 x인데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예를 들어 t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뭔가 중간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장치가 있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이 인이 t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t에 관한 식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x절편, y절편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값 0 대입해주면 값이 얼마가 되니? 4분의 3 뭐가 되니? 4, 3, 12, 15 8분의 15냐? 대충 함수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니까 이게 뭐가 돼? 4분의 16 19 그러니까 뭐가 돼? 8분의 19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8분의 19가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y가 0이었을 때 x값, 이 x값 뭐가 대응돼야지만 이 자체가 이 분자가 0이 될 것인가 이 말의 뜻이야. 16 답은 19가 되면 되겠네. 4, 4, 16 뭐 암산이기 때문에 틀렸으면 나중에 풀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삼각형 면적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19가이야. 아니 여기다 0 대입해주니까 이 자체에다 0 대입하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얘 넘어가면 4가 되고 4를 곱하기 하면 16이 되고 3을 넘어가면 19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근데 0을 대입하면 t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 아니 그게 아니라 t에다 0 대입해주면 얘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이 전체에다 0 대입하면 분자가 0 되라는 소리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19다 이 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16분의 19의 제곱 이게 바로 답이 되지. 2분의 1 곱하기 8을 곱하면 8에다 2분의 1 곱하면 16이 되고 19의 제곱일 거 아니냐. 19를 곱하기 해주면 400에서 19하고 19 두 번을 빼야 되나? 계산. 빨리 계산해보세요. 19하고 19 두 번을 빼야 되겠지. 19를 19번. 361.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16분의 몇 번? 360. 360. 이게 답이겠지. 뭐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것 같은데 답 좀 확인해볼까?
맞아요. 야, 이놈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생각해야 돼. 왜,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잖아. 고등학교 수학에서 빨리. 머뭇거리거나 막 이러잖아. 그러면 되게 이게 복잡해집니다. 뒤에 내용 자체가. 야, 빨리빨리 생각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특히 학교 시험이 그래요. 수능 시험은 안 그러는데 학교 시험이 그렇습니다. 학교 시험. 학교 시험은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가 590번이군요. 자,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A다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이 1, 2, 3,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4, 5, 6, C다라는 집합이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F, 그 다음에 얘를 G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더니 지금 뭐라고 돼 있어? G 서클 F의 전체의 인버스가 이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C에서 A로 대응이 되는데 이것이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것도 봅시다. 자, 이게 1, 2, 3, 이게 4, 5, 6, 7, 8, 9. 이게 A, B, C.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거 A하고 C만 볼까 그냥? A하고 C를 먼저 봐볼게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예.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희망이 이제 차는데요. 희망 가지면. 아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해를 했으면 예, 최소한 아무리 목표도 80점 나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희망을 갖지 말라고요. 아니 희망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희망을 가져야죠. 윤석열이가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에 물러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탄핵이 되겠구나.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나라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또 선거운동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저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가 좀 저기 가가지고 좀 한 자리 좀 하려고요. 뭐 어떤 자리 하려고 하냐면은 저기 내란 동조 세력들 그 인터넷 그 세력들 다 그 서버 다 서버 다 뒤져가지고 예, 그것들을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이제 그래야지 내가 이게 세상을 똑바로 좀 사는 거죠. 저는 일베들을 나눴다가면요 이 사회가 암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 암적인 놈들을 정당한 법의 절차에서 완벽하게 전체를 다 고소고발해서 저기 영남애들 한 4분의 1은 저 고소고발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591번은 자, 이게 X가 당연히 뭐가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뭐한다? fx의 그래프의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가? 그러니까 0, 일단은 마이너스 2 한 점 나왔네.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b니까 그러네. 루트 2 컴마 제로. 그러지 않아?
지금 그러네. x니까 잠깐만 1, 2, 2라는 점이냐? 2,2인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x라는 거잖아.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x의 제곱 마이너스 s 빼기 2는 제로가 되고 1, 2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2,2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두 개의 함수와 이것과 이것의 교점의 좌표를 C라고 하자. 지금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C라는 점이 2,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뭐죠? 0,-2죠? 그 다음에 역함수하고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X는 Y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Y제곱은 뭐가 돼요? X 플러스 2가 되고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가 되고 이거하고 누구 축? X축? Y에다 0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값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2, 제로인가요?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B를 구해줘야 되는데 B가 뭐냐면은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냐고. 그 말의 뜻은 Y에다 0 대입하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로 이렇게 된다 이런 소리겠지. 이게 B가 됩니다. 예? 그랬을 때 ABC의 넓이를 증거하시오라고 문제예요. 그럼 뭐 이거 이런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2, 제로.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B가 B는 B라고 하는 게 뭐니? Y축과 그것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어디와 만나는 거? X축과 만나는 거. X축과 만난다는 말 무슨 말이지? Y에다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얼마인가? 이런 소리라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 이것에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X, Y 자리 바꾸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됐을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Y에다 0 대입이면 X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 제로가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2점, 2점, 2점이다 이 말이지. 2점 마이너스 2, 제로 2점 뭐가 돼? 마이너스 2, 제로 2점 2,2 그래서 빨리 이제 사선의 법칙을 쓰면 되겠지. 맞아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아유, 신납니다. 자, 592번 문제 볼게요. 실수연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먼저 X가 뭐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fx를 봤더니 뭔가 4 2x 빼기 얼마? 4.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지? 2,4에서 꺾인다 이런 소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2,4에서 꺾이는데 어떻게? 아래로 꺾인다 이 말이야. 왜? 가장 높은 값이 지금 4야 4. 그러니까 4에서 이렇게 아래로 꺾여. 자,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2, 뭐라고? 4다 이 말이야. 2,4다. 2,4가 되더라. 이 점에서 꺾인다 이런 소리야. 자, 기울기가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대충 여기에다 뭘 대입해? 자, 0 대입해봐봐. 그럼 제곱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0. 그러면 뭐 안 봐도 알겠네. 4 대입하면 또 제로가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이런 어떤 그림이더라 이런 소리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문제 거의 다 풉니다. 나를 봤더니 이 나가 어떤 뜻이냐? 나가 f의 1 빼기 x가 f의 뭐가 돼? 3 더하기 x가 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이게 숫자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거지? 숫자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지? 그 우함수. x에다 마이너스 x로 대입해도 값이 똑같다라는 개념인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함수니까 당연히 x는 0에 대해서 분명히 대칭이었을 건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봐. 두 개로 더한 다음에 2. 그러니까 2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대칭이 함수구나. 그러니까 이 좌우가 어때? 다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소리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봤어. 다를 봤더니 뭐야? fx는 이것도 우함수 아니야? 그렇지. 우함수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0을 기준점으로 또 대칭이 되는 그런 함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뻔한 번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이것을 당했으니까 또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 y축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되게끔 시켜보면 또 여기도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 여기도 8 이런 형태가 되지. 그래서 이 하나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답이 되는 거지. 하나의 값을 못 뺐다는 소리야? 8, 4까지 30이네. 얘는 또 64야. 아, 30. 이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 막 이게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주기함수 이걸 다 가르쳐주는 이제 아주 좋은 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미적분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얘 말을 빨리 2,4에서 점이 꺾이는구나. 어떻게? 위로 꺾이는구나. 최대값이 4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래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구나. 이걸 빨리 이해를 하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다음에 593번은 내가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건 마지막 문제니까 너가 한번 해봐봐.
이건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막 헤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니까요.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수직선이 필요해. 얼마 대입하면 0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 풀어야 돼. 첫째,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둘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을 때. 셋째, x가 뭐한다?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둘 다 음수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얼마가 돼? 빼기 1 차고 나왔으니까 얼마가 되니?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의 그림을 그리고 자 2보다 큰 놈 예를 들어서 뭐 3을 대입하면 둘 다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이고 이건 x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y는 3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 0 대입하니까 앞에는 뭐가 돼? 앞에는 플러스가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하고 나오니까 여기는 x 빼기 2. 그러니까 뭐가 돼? 2x 빼기 1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3이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는 그림을 그리시오. 2일 때 3이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하나 번째 이것은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어떤 그림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런 놈의 그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놈은 항상 그렇잖아요. n이 뭐냐고 기울기라고. 그럼 그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n을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얼마? 3 빼기 4. 아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반드시 지나는 그런 점이구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밑에가 마이너스 4니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바로 여기 이 점을 지나겠군요. 이 점이 마이너스 4가 이런 소리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면 세 개의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 꼭지점을 지나면 되겠지. 이 꼭지점을 지나면 하나, 둘. 이 꼭지점을 지나는 것보다 기울기가 더 커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지나겠구나. 그런 다음에 어디? 여기를 지나는 것보다 더 뭐하면? 작으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이 점의 좌표는 2,3이고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0,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이제 x 증가하는 거랑 y 증가라고 이거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2분의 1보다 뭐하고 크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 계산하니까 5분의 7보다 값이 더 작으면 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림 잘 그리시고 기울기 잘 살펴서 그림을 그리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확인해 보십시오. 나도 또 문제를 풀어봐 드리겠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유튜브를 좀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